우리 몸에서 손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하품을 할 때,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집 밖에서도 손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회사에 도착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각종 업무를 보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손입니다. 사람을 만나 인사를 건네는 손은 틈나는 대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연인을 만나면 애정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재다능 못하는 게 없는 손. 그러나 인간의 몸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더러움, 즉 세균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99.9%의 강력한 살균 효과. 여러분도 무균 사회를 꿈꾸시나요? 도시의 사람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추워도 모두들 단정하고 말끔해 보입니다. 사실 더럽고 지저분한 것보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건 우리의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자주 씻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득실득실 세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균을 얼마나 의식하나요? 더러운 거? 몸에 묻어서 질병을 일으키는? 어쩔 수 없이 있는 존재. 여기 무균 사회를 꿈꾸는 그녀의 하루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만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각종 항균 제품은 물론 마스크까지. 세균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정도는 필수품입니다. 그녀가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거친 손잡이는 그녀에겐 세균 덩어리. 손가락 하나로 힘겹게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 오자마자 항균 티슈로 책상이 며 키보드, 사무실 곳곳을 청소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세균이라는 질색하는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곳, 화장실입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그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손에 닿은 건 별로 없지만 항균 세정제로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남들보다 2배로 부지런한 그녀가 비로소 휴식을 청하는 시간. 그런데 뭔가 잊은 게 있나 봅니다. 보기만 해도 그녀의 하루는 정말 피곤합니다. 세균 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세균을 두려워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요. 변기에 화장지 깔고 일 보거나 전화기나 뭐 키보드나 그런 거는 특히 좀 신경 써서 닦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세균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피하면 피할수록 좋은 더러운 존재가 된 걸까요?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간 무시무시한 전염병, 흑사병.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먼지보다 작은 세균의 존재가 아직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오염된 공기를 타고 병이 몸속으로 들어와 전염됐다고 여겼습니다. 이 역병을 신의 저주로 받아들인 중세인들은 아직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의 존재가 알려진 건 1638년 레벤후크가 현미경을 발명하면서부터입니다.
레베누크에게 세균은 신비하고 연약한 생명체일 뿐이었습니다. 이 작고 작은 존재가 전염병의 원인이라는 건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균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1800년대 후반 로베르트 코흐는 콜레라균과 결핵균을 발견하고 이어서 파스테르는 탄저병과 닭콜레라 등의 백신을 개발합니다. 특정 세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균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백신을 개발해 전염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켰습니다. 백신은 물론 살균, 소독, 항생제 등 각종 멸균법을 통해 더 많은 세균 퇴치에 나섰고 그럴수록 세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심지어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현미경을 통해 세균을 관찰한 다음 끔찍한 세균 공포증 환자가 됐습니다. 세균은 질병을 일으키는 못생긴 괴물로 각인됐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했고 위생 상태도 좋지 못했던 그 시절, 청결은 가장 중요한 미덕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세균과의 전쟁은 생활 곳곳으로 확산됩니다. 세균의 유해성과 흉측함을 내세워 기업들은 항균 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스와 신종플루까지 등장하면서 항균 제품은 그야말로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미생물을 생각을 했고 그것들은 전부 병원균이다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병을 일으키는 종류는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전체적으로 꼭 굳이 따져본다면은 전체 미생물 가운데 1%도 안 된다. きれいというのはお金になりますから、これ怖い菌がいるからって言って消毒剤買わせますから、人と会ったら洗いましょうって言って使いますから、それで抗菌って言った方が売れるんですよ。このコマーシャルリズムに載ってるんですよ。汚い、臭い、みんなお金になりますから。おじんの匂いは臭いって言ったのはあるメーカーが言い出したんですよ。で消臭剤を売ってるんですよ。 언제부턴가 마트 곳곳에 항균 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세정제는 물론 세제와 칫솔, 심지어 테이프와 침구류에 이르기까지 항균 기능을 강조한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항균 제품을 우선 고르죠. 일단은 이제 주부니까 가족 건강도 최우선시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아파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민감하긴 해요. 세제나 물티슈 같은 거 직접 몸에 닿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항균 제품을 쓰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균 제품을 선호할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반 세정제와 항균 세정제를 나란히 두고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항균 제품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여성도 이왕이면 항균 세정제로 손을 씻습니다. 우리가 관찰한 20명의 여성들 중에서 일반 세정제를 쓴 여성은 단 3명. 물로만 손을 씻은 3명을 제외하고 무려 14명이 항균 세정제를 택했습니다. 왜 항균 세정제를 씻으셨어요? 그냥 일반이랑 향균 있으면 향균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썼습니다. 네, 기왕이면은 항균이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세균을 없애고자 해서. 일반 세정제를 씻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항균 그냥 세정제가 있었는데 평소 때 그 세제를 잘 사용 안 하고요. 그 항균 세정제를 썼을 때 좀 손이 되게 건조해지는 독한 느낌이 좀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캐머런 디아즈. 영화 속에서는 털털한 그녀지만 사실 그녀는 공공시설의 문을 열 때 절대 손을 대지 않고 대신 팔꿈치로 문을 여는 결벽증입니다. 부시 대통령 역시 잘 알려진 세균 민감족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멋지게 악수하는 그의 뒤엔 손 소독제를 든 비서가 항시 대기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인 하워드 휴스. 세균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그였습니다. 가히 지독한 세균 공포증의 지존이라 할 수 있는 휴스는 아예 모든 물건을 티슈로 싸서 집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급기야 말년에는 진공유리관에서 은신하다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균에 대한 공포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미국. 세균 공포증을 뜻하는 마이서포비아, 젤마포비아란 단어는 각종 매체와 대중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항균 제품도 많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 손잡이 소독제와 여성들을 위한 변기 시트 항균 스프레이, 휴대용 변기 시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키보드와 휴대전화, 캔 소독기는 물론 밴드로 되어 있는 휴대용 손잡이, 물건을 집거나 만질 때 쓰는 손가락 커버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시장 분석 업체 민텔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항균 제품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성인의 약 70%가 항균 제품을 선호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18세에서 24세 젊은이 중 80%가 항균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해 항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항균 제품의 실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